안녕하세요. 머니시크릿입니다. 이재명 당선 확실 초대 총리는 김민석, 핵심 인선 윤곽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새 정부의 초대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당선인은 핵심 보직을 이미 내정 완료. 곧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 내정. 가장 주목받는 자리는 단연 초대 국무총리입니다. 내정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3년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인물이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친명계 핵심으로 꼽힙니다. 총선 종합상황실장, 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정치적 기민함과 당내 장악력을 모두 갖춘 인물로 평가됩니다. 2부 비서실장 강훈식, 정책실장 이한주,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유력합니다. 이재명 경선 캠프 총괄본부장을 지낸 그는 비교적 중립적이고 개파색이 옅은 실무형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 의원의 기용은 당-청 균형과 외연 확장을 동시에 고려한 카드로 해석됩니다. 정책실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유력합니다. 경기연구원장 출신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소득 설계의 핵심 브레인이기도 하죠. 그의 기용은 향후 정책 집행의 정체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힙니다. 3부 외교안보 라인에도 중량급 포진. 외교안보 라인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위성락 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보직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경륜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중량감 있는 외교안보통으로 미중 갈등,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둔 전략적 인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속도전으로 시작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당선인은 당선 직후 곧바로 핵심 인선을 발표하며 새 정부 운영에 속도전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선은 정책 실현력, 정무 감각, 안정된 국정 운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재명 정부의 첫걸음에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밤 남편을 태운 아내 그리고 퍼스트레이디가 되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퍼스트레이디가 탄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이자 위기의 밤 남편을 국회로 데려간 그 사람입니다. 일부 평범했던 삶, 운명적 만남. 김혜경 여사는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1990년 7미팅이라는 유행하던 소개팅 방식으로 당시 무명의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불과 4번째 만남에서 청혼을 받았죠. 이 대통령은 반지 대신 13살부터 써온 이기장을 건넸고 7개월 뒤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하고 조용한 삶. 그러나 곧 정치라는 낯선 파도가 닥쳐왔습니다. 2부 정치의 길, 조용한 내조의 시작. 2006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 출마를 선언하자 김 여사는 출마하려면 이혼 도장부터 찍어라며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출마했고 김 여사는 남편의 결정에 따르며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를 넘어 정책 조언자 역할도 했습니다. 성남시의 장난감 도서관, 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제도는 모두 김 여사의 아이디어였다고 이 대통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3부 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동행. 하지만 김 여사의 삶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정치공작 트위터 계정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며 퍼스트레이디로서의 활동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편 곁을 떠나지 않았고 공적 행보보단 사적인 지지자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4부 국회로 데려간 밤, 그리고 새로운 시작.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재명 당시 대통령은 자택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국회로 모여달라. 그 순간 화면 밖에서 들리던 흐느끼는 소리. 그 주인공이 바로 김혜경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운전해 남편을 국회로 데려갔고 그날 밤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김혜경 여사는 대한민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됐습니다. 정치와 논란, 사랑과 헌신이 교차한 시간. 김혜경 여사는 조용히 남편의 길을 함께 걸으며 가끔은 가장 격렬한 순간에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퍼스트레이디 김혜경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더 유익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탄핵은 끝났지만 위기의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에 대해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CSIS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CSIS가 6월 3일 공개한 보고서 제목은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프라이잉 팬 투 파이어.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일부 탄핵이 끝이 아니었다. 더 어려운 장의 시작. 보고서는 이번 대선을 헌정 혼란 속 조기 대선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기간 없이 6월 4일부터 즉시 직무에 돌입, 경제 외교 등 누적된 위기를 곧장 수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출발은 김대중 이후 가장 험난한 정치 환경이라며 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 직후와 달리 외부에서 도와줄 요소가 거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없음, 중국 호경기 이미 둔화, 지금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전쟁, 미중 갈등, 북러 밀착까지 겹친 상태입니다. 이부 트럼프 관세의 이재명의 첫 최대 리스크. 보고서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을 가장 큰 난제로 꼽습니다. 바로 이날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인상한 상황. 한국은 7월 8일 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미국과 실질적인 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불과 한 달. CSIS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트럼프와의 무역합의 타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부 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진행 중. 보고서는 한미동맹 내부의 긴장도 주목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건너뛴 인도태평양 순방, 국무함 보수장인 마코 루비오의 한 차례도 없는 방한. 이는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 가능성과 맞물려 한미 신뢰 기반을 흔드는 이슈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부 지칠과 한미 정상회담, 실용 외교 시험대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캐나다 지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관세안 보복핵 문제까지 총체적 외교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정책에선 충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균형 외교를 표방하지만 트럼프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중 전략은 용납 못한다는 입장. 결국 이재명 정부는 대미 대중 외교 모두에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 인권 변호사이자 자수성가형 정치인. 하지만 지금 그의 어깨 위엔 예측 불가능한 국제 질서와 국내 불신의 정치 지형까지 무겁게 얹혀 있다. 탄핵의 끝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그 어떤 대통령보다 험난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대선 당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꼽혔던 인물의 퇴장. 이제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터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일부 친윤 이창수 지검장의 전격 퇴장. 사직서를 낸 지 2주 만인 6월 3일 저녁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2주호가 이를 제가했고 이 전 지검장은 퇴임식 없이 조용히 퇴장했습니다. 공식적인 사퇴 사유는 건강 문제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시점과 겹치면서 정치적 의미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부 이창수 지검장 누구인가?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검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도 유명하죠. 특히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하루 4번 통화한 뒤 바로 이창수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지휘부 교체라는 해석이 나왔고 결국 디올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모두 불기소로 이어졌습니다. 3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시동?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는 사퇴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퇴는 단순 인사 이동이 아닌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검찰을 공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고강도 검찰개혁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부 뒤숭숭한 검찰 대탈출 현실화? 검찰 내부는 하루 종일 술렁이었습니다. 한 부장 검사는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내면 옷벗을 검사들 많다 고 전했고, 일명 검찰 대탈출 시나리오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후 갈 수 있는 대형 로펌 자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존재합니다. 정치권과 수사의 경계가 흐려졌던 지난 시간, 이제 검찰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창수의 퇴장이 의미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정치, 검찰, 그리고 권력의 흐름까지 한눈에 보는 머니 시크릿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 방향이 드러났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규제가 아닌 공급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세금과 다주택자 규제로 대표되던 기조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과연 이 정부의 집값 안정 전략 무엇이 다를까요? 일부 규제가 아닌 공급 중심, 이재명의 큰 그림.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가격이 올랐다고 무리하게 누를 필요는 없다. 세금을 제재 수단으로 쓰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로 공약에서도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 고분양가 해소 방안 마련,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산층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투기 억제가 아니라 시장에 직접 공급을 넣겠다는 전략이죠. 이부 대출 규제는 유지, 공공임대는 확대. 그렇다고 대출 규제까지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DSR 3단계 규제는 그대로 과도한 부동산 빚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제공,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주거 복지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부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어떻게? 정비사업은 적극적으로 푸는 방향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후속 조치와 함께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3기 신도시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4기 신도시는 일단 제외됐습니다. 공약집에도 빠져있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사부 변수는 금리와 경기 중장기 전망은 이재명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은 시차를 고려할 때 즉각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리, 경기 상황에 따라 시장 흐름이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방 요인, 공급 부족 우려, 실수요 회복, 기준금리 인하 기대, 하방 요인, 미분양 증가, 경기 둔화, PF 리스크 확대 등. 이와 함께 내년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여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수정 여부도 향후 핵심 이슈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투기 억제 중심의 강경책으로 돌아설지, 당신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부동산과 경제의 흐름 매일 정리해드리는 머니 시크릿 TV.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 이제 북극 항로와 HMM 본사 부산 이전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이어질까요?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해운업계가 숨을 죽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북극 항로 개척, 꿈인가 현실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북극 항로 진출 거점 집중 육성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북극 항로란 북극해를 가로질러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신해상 물류 루트입니다.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보다 최대 40%까지 거리 단축이 가능하고 물류비 절감 효과가 상당하죠. 문제는 현실성입니다. 항로에 얼음과 유빙이 많아 항해 위험성이 크고 중간 기항지 부재로 연료 보급도 어려운 상황. 특히 컨테이너선 사업에는 채산성이 낮다는 우려가 큽니다. 2부 부산 북극항로 거점 도시 될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을 북극항로 개발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건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HMM 본사의 부산 이전, 해운물류 공공기관과 해사전문법원 유치, 북극항로 전담 대통령 비서관 설치,
사실상 부산 해양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3부 HMM 부산 본사 이전 가능성은? 업계 최대 관심사는 단연 HMM의 본사 이전 문제입니다. HMM은 명백한 민간 기업이지만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 등 정부 지분이 70%에 달해 정부 의지가 있다면 현실화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HMM 내부 분위기는 다릅니다. 노조는 민주당과 사전 논의 없었다고 밝혔고 본사 인력 1000명 중 많은 수가 이미 부산 근무 중 해외 거래처 대응과 금융 인프라를 고려할 때 서울이 여전히 더 유리한 입지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참고로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도 항만과 멀리 떨어진 코펜하겐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4부 해운업 부흥, 면밀한 계획이 핵심. 해운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이 국가전략산업 차원의 접근은 타당하지만 현장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면밀한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전하겠다는 선언만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모두 불확실하다는 거죠. 정치적 상징성만이 아니라 실질적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정책 우선순위 조정, 예산 확보,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공약은 현실로 이어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없는 길을 만드는 것. 그 길이 북극으로 향한 항로일지, 부산으로 향한 본사 이전일지, 혹은 또 다른 해운 강국으로의 출발선일지 지켜볼 일입니다.